네, 안녕하세요. QM 벤츠입니다. 자, 오늘 좀 거대한 그래픽 카드를 들고 왔는데요. 바로 기가바이트 어러스 익스트림 RTX 3080입니다. 기가바이트 제품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워터포스라는 제품도 있어요. 근데 워터포스는 수랭쿨러 기반의 그래픽 카드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공랭쿨러 기반 그래픽 카드 중에서는 여기 어러스 익스트림이 가장 최상위 등급의 그래픽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가바이트가 뭐 여러 가지 성능이나 외형 측면에서 조금 좋은 모습, 굉장히 화려하고 또 뛰어난 성능 이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지포스 30 시리즈에서도 과연 어러스 익스트림 무게에 걸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이 패키지인데요. 굉장히 덩치가 있고 크죠. 역시 고급형 제품답게 패키지도 조금 남다른 모습인데 익스트림, 네, 가장 최상위 등급이다 이걸 말해주고, 이거 무슨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RGB LED가 녹아든 형형색색의 색깔로 이렇게 좀 마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일러스트가 자세히 뜯어보면 굉장히 디테일이 높아요. 컴퓨터 부품? 혹은 뭐 사이버펑크 디자인스럽다고 해야 되나? 네, 아무튼 뭐 제 지식으로는 정의를 내리기 힘든 그런 디자인이 아주 멋지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측면에 좀 다른 게 있어요.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 네, 이 고급형 제품의 특징이죠. 이 손잡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제품을 사서 집에 온다거나 혹은 AS 맡기러 갈 때 이 손잡이 있으면은 좀 편리하긴 해요. 뭐 아예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사실 고급형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성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패키지 뒷면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가바이트가 이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 무엇에 힘을 쏟고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 이 면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패키지 뒷면에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쿨링 솔루션. 네, 쿨링 솔루션에 대한 얘기고, 거대한 히트싱크에 이제 3개의 쿨링팬이 어떤 기술을 통해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쿨링에 대한 측면은 제가 잠시 후에 분해를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RGB 퓨전 2.0 지원해서 커스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LCD 창이 지원되네요. 네, LCD 창. 사실 LCD 창을 이렇게 지원한 제품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포스 20 시리즈 때 컬러풀 불칸 제품이 생각나는데, 당시에는 그런 LCD의 풀컬러로 이렇게 GIF라든지 커스텀 이미지를 사용하는 그런 그래픽 카드가 거의 없었거든요. 이번에 기가바이트 어러스에서도 그런 거를 좀 채택을 했네요. 사실 이런 것들은 서로 제조사들끼리 좋은 거는 이렇게 좀 차용을 하고 따라하고 이런 경향도 있는데, 뭐 좋은 거 차용하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나쁠 거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드가 좀 제공이 되는데, 첫 번째로 엔스지아스트, 네, 전문가 모드에서는 이제 어러스 엠블럼이라든지 그 다음에 GPU 온도 이런 기능성을 강조한 모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치비 타임 모드. 이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네, 어떤 느낌일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들은 걸로는 아래서 어떤 새, 이게 뭐지? 어러스 동물인가요? 네, 매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 깨어나는 그런 어떤 시간 경과에 따른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LCD 창으로 통해서 출력을 해주는 모드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커스텀 GIF 모드. 네, 사용자 취향에 맞게 움짤 제작해서 넣어라. 그런 풀컬러로 감상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QM 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애니메이션을 꾸미기도 하는데, 네, 그런 기능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화려한 RGB LED나 그런 거를 조금 취향이 안 맞으신 분들은 그냥 커스텀 텍스트, 네, 텍스트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문구를 LCD 창에 띄울 수도 있네요. 여러 가지 모드도 좀 제공을 하고 기본 프리셋도 제공하고 있어서 이런 LCD 창의 역할이나 앞으로 기능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많은 제조사에서 좀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자, 손잡이 있는 거 좋아해요. 자, 이렇게 딱 열고 바로 1층에는 네, 쿠션이 누웠네. 어러스 마크가 새겨진 뭐 매뉴얼인가?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퀵 설치 가이드입니다. 네, 간편 설치 가이드고, 이거 종이가 그냥 싸구려 인쇄물이 아니고 풀컬러에 약간 코팅된 네, 그런 종이를 썼네요. 여러 가지 언어로 조그맣게 있는데, 어디 보자. 또 피해갈 수 없는 한국어 점검. 한국어 여기 있네요. 하드웨어 인스톨,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장착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뭐 드라이버나 그런 설치 방법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뭐 그거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고요. 여러분, 이번에 그 어로스 익스트림 모델은 무상 AS가 4년입니다. 네, 4년. 아무래도 고급형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AS 정책을 피는 것 같은데, 대신 이 4년 AS를 받으려면은 이 프로덕트를 여기 QR코드 찍어가지고 그 홈페이지에서 제품 시리얼을 입력하면은 무상 AS 4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상 AS가 대부분 이제 3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한 제품에 대해서는 무상 AS 4년 적용하는 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특징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구성물이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들 이거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그래픽카드 본체고 여기 피규어가 있어요. 피규어. 자,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이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잘 보이시나요? 어로스 맨인가? 이게 사람인가 동물인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어로스 피규어, 이거 플라스틱은 아니고 이런 걸 뭐라고 할 거예요. 약간 그 신축성이 있는데 유연성이 있고, 아무튼 뭐 그런 피규어가 있네요. 네,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메탈 스티커, 네, 메탈 스티커 있고요. 근데 좀 패키지 크기에 비해서 뭔가 쓸데없이 면적이 크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아무래도 이 피규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체 한번 볼게요. 이 본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게. 자, 이게 본체인데 지금 제가 정확히 치수를 측정하진 않았지만 그냥 봐도 진짜 커요. 진짜 큽니다. 네, 일단 그 사이즈를 알아야 되니까 직접 엔비디아 자로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먼저 길이. 자, 길이는 제가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길이가 30cm가 그냥 넘네. 길이가 32cm입니다. 32cm고 무엇보다 길이도 길인데 이 슬롯 덩치가 2슬롯은 당연하고 3슬롯도 넘습니다. 이게 저희가 좀 슬롯을 대보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3.2슬롯? 네, 3.2슬롯. 아무래도 그래픽카드가 최근에 SLI 기술을 엔비디아가 좀 포기하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슬롯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저항선이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점점 두꺼워져요. 그래서 뭐 그래픽카드 2개 장착하시는 분들도 뭐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게임용으로 하나 장착하시니까 그래도 이 두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높이도 세로로 확장된 PCB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그래픽카드가 이 브라켓의 끝부분, 네, 끝부분과 일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세로로 확장된 형태라서 굉장히 거대한 PCB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래픽카드 덩치도 되게 두껍고, 그리고 길이도 32cm에 달하기 때문에 케이스 호환성 꼭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닐로 이렇게 다 보호가 되어 있는데, 비닐 한번 벗겨볼게요. 네, 이게 지금 비닐이 쿨러 커버 전체를 뒤덮고 있고요. 그 다음에 쿨링팬 중앙부에도 비닐이 있는데, 쿨링팬 중앙부 비닐은 그냥 이 지문 안 만지려고 했는데 지문이 좀 묻었어요. 이 전면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플라스틱, 네, 플라스틱 마감이지만 그렇게 싸구려처럼 보이지 않는 게, 마감재를 살짝 빛이 나는 오돌토돌한 그런 마감재로 코팅을 해놔서 저렴해 보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유광 패널 이렇게 들어있고, 지금 LED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유광 쪽 부분, 여기에도 LED가 나오고요, 여기에도 LED가 나옵니다. 그리고 측면부를 보면 제가 패키지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여기 부위가 LCD 액정 창이에요. 그래서 커스텀 GIF나 아니면 어로스가 제공하는 기본 프리셋, 네, 여기서 출력할 수 있고, 보조 전원이 8핀 3개입니다. 네, 8핀 3개. 그래서 기본적인 전력 제한 레벨이 높다거나 혹은 클록이 높다거나 이런 특징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보조 전원에는 인디케이터 LED가 있어서 보조 전원이 제대로 꼽혀 있는지, 정상적인 전력 공급이 되고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LED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백플레이트인데 백플레이트 재질은 네, 블랙 메탈 백플레이트이고요. 그리고 백플레이트 표면에도 LCD는 아니고 이건 LED입니다. 네, LED. 어로스 엠블럼이 새겨진 LED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파운더스 에디션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우측부에는 공기 흐름이 원활하도록 이렇게 히트싱크가 그대로 노출되는 디자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측면 디자인이 히트싱크가 너무
네, 너무 노골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드네요. 최근에 그래픽카드 디자인이 어떤 측면부보다 전면부의 디자인 중요성이 점점 더 옮겨가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는데, 그 라이저 카드 많이 쓰시다 보니까 전면 쪽 디자인에 치중하게 되면서 측면부는 그 쿨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계로 조금 히트싱크를 이렇게 많이 노출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구리 히트 파이프가 그대로 구리색 그대로 노출되고 히트싱크가 너무 노골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좀 멋스럽지가 않아요. 제 기준에서 멋스럽지가 않고,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제조사들이 이 가이드를 여기까지 다 대가지고 대신 에어홀을 큼직하게 뚫어놓은 형태로 히트싱크에서 발생되는 뜨거운 열을 배출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너무 그냥 아무 디자인 없이 노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바이오스 전환 스위치가 있어요. 듀얼 바이오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팩토리 오버클럭 바이오스가 있고, 요거를 살짝 제껴주시면 저소음 모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력 포트. 이 출력 포트가 어로스 익스트림 구성에서 제가 제일 칭찬하고 싶은 부분인데, 출력 포트가 무려 6개예요. 6개인데 DP 포트 3개, 그리고 가장 1층 하단부죠. 1층에는 HDMI 2.1이 3개를 제공합니다. 사실 HDMI 2.1이 현재 DP 포트보다 어떤 표현할 수 있는 주사율이나 해상도, 그리고 대역 평면에서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HDMI 2.1 포트 뭐 2개, 3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도 간혹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고급형 제품에 맞게 출력 포트 구성도 상당히 럭셔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쿨링팬 블레이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트리플 팬 구성이고, 쿨링팬 블레이드가 상당히 독특한 모양이죠. 여기 보시면 블레이드 표면에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어서 공기가 들어왔을 때 히트싱크로 직진성을 도와주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게 표면에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쿨링팬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얼터네이트 스피닝이라고 기가바이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양쪽의 쿨링팬은 똑같은 방향입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지만 가운데 쿨링팬은 반대로 돌아요. 이렇게 설계를 한 이유가 뭐냐면, 3개의 쿨링팬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돈다고 하면은 공기가 들어왔을 때 사실 퍼지게 됩니다. 옆으로 퍼지는 성질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얘가 반대로 돌아주면 오른쪽의 쿨링팬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서로 상충되거든요, 방향이. 이 상충됨으로 인해서 공기가 들어왔을 때 직진성이 강화됩니다. 직진성이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히트싱크로 향하는 공기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풍압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런 직진성을 강화하기 위한 설계로 이해하시면 되고, 마찬가지 이유로 왼쪽 쿨링팬의 입장에서 봐도 얘가 도는 방향이랑 그다음 얘가 도는 방향이랑 서로 만나기 때문에 이런 상충되는 방향으로 인해서 어떤 난류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히트싱크로 향하는 직진성을 강화한 설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양쪽 쿨링팬에는 이 안쪽에 이게 명칭이 윈드클로인가? 네, 바람 발톱이라고 하는 또 가이드가 있어요. 이 가이드는 블레이드랑 반대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공기의 직진성을 강화해 줍니다. 이게 만약에 블레이드랑 같은 방향이면 공기가 이렇게 돌았을 때 똑같은 방향으로 퍼지게 되겠지만, 공기가 퍼지는 걸 역방향에서 막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가면 윈드클로는 반대 방향으로 꺾여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퍼지지 않고 이 클로우 안쪽으로 공기가 직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 쿨링 솔루션을 단순히 그 블레이드 방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안쪽에 숨어진 가이드도 그렇고 확실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런 것들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런 거는 보급형 제품에서는 이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기 때문에 확실히 어로스 익스트림은 다르구나,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특징이었고요. 자, 이제 뭐 겉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살펴봤으니까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PCB 레이아웃이라든지 아니면 히트 파이프, 히트 싱크 이런 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를 마쳤고요. 상당히 고급형 제품이라서 파트가 많은데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이게 백플레이트고요. 네, 메탈 백플레이트예요. 그래서 GPU 후면, 그리고 뒤에 컴포넌트가 부착되는 부분은 두꺼운 서멀 패드로 이렇게 열 전도를 도와주는 형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핀이 나와 있는데, 이 핀은 그 백플레이트 표면에 LED를
점등할 수 있는 전원 인가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뭐 PCB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히트싱크, 쿨링팬이 있는데 이걸 안쪽에서 보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역방향 가이드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쿨링팬이 사이즈가 다릅니다. 10cm, 네, 10cm 정도 구경을 가지고 있고, 중간에 있는 거랑 얘랑은 좀 큰 구경을 가지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11cm 이렇게 구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그 히트싱크 PCB를 통해서 뚫려 있는 공간을 통해서 바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구경을 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트싱크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쿠션이 자꾸 눕네요. 히트싱크 보고 또 감탄을 했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 감탄을 했냐면, 여기 측면에 보면 굉장히 방열핀이 촘촘하게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쿨링팬이랑 맞닿는 부분은 방열핀 사이사이의 면적이 넓습니다. 이런 거를 그 이중핀 구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열핀의 면적이 굉장히 좁게 되면 사실 풍압이 굉장히 세야 되거든요. 풍압이 세지 못하면 이 방열핀 사이에 공기가 파고들지 못하고 그냥 튕겨져 나옵니다. 그래서 풍압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구조적으로 1차로 방열핀 면적이 넓은 것을 입구 쪽에 배치해 놔서 이 안에다가 공기를 가둔 다음에 그 공기를 좁은 방열핀 면적을 통과할 수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핀 형태의 히트싱크, 이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그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히트파이프도 여기 조그만 구멍 보이시나요? 네, 조그만 구멍에 여기에 접합 물질을 흘려보내는 접합식 방식이고요. 접합식, 제 벤치 매뉴얼 많이 보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크게 접합식하고 관통식이 있는데, 관통식은 히트파이프와 히트싱크가 꽉 끼게 그냥 단순히 관통하는 형태라면, 이렇게 접합식은 별도의 접합 물질을 통해서 히트파이프와 히트싱크의 열 전도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고급형 구성입니다, 접합식이. 네, 그리고 베이스는 이게 증기 챔버네요. 증기 챔버까지, 히트파이프나 히트싱크도 굉장히 구성이 좋은데 증기 챔버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베이스는 당연히 뭐 구리 재질이죠, 뭐 보시다시피. 근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데, 이 히트파이프가 그냥 구리색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 네, 고급형 제품들은 보통 깔끔함을 위해서 니켈 도금 처리하거든요. 뭐 산화나 부식 이렇게 방지하려고. 근데 그런 구성이 빠진 게 조금 아쉽네요. 네, PCB가 굉장히 큽니다. 네, 크고 거대하고. 먼저 보조전원 3개, 8핀 보조전원 3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원부가 이제 총 20페이지 규모입니다. 양쪽에 정렬된 게 전원부고요. 여기까지 기역자 형태까지. 그 다음에 커패시터는 AP콘, 네, AP콘에 대만산 커패시터죠. 네, 커패시터 쓰고 있고, 모스펫도 드라이버 모스펫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원부 20페이지 규모는 뭐 상당히 준수하죠. 네, 일반적인 보급형 제품보다 확실히 페이지가 많으니까. 그리고 중앙에 뭐 거대한 GA102 GPU 탑재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여기 정체모를 전원 입력 단자가 있어요. 이 입력 단자는 아무래도 어로스 익스트림 외형이 굉장히 화려하다 보니까 별도의 컴퓨터 전원 인가 없이도 RGB LED를 점등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전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트 쪽에도 차폐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DP, 아래쪽에는 HDMI 2.1 이렇게 6개 총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출력 포트 후면부도 차폐가 굉장히 깔끔하고 만듦새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핀헤더 같은 게 상당히 많은데, 쿨링팬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LCD 창, 그리고 LED 전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바로 저희가 K사전에서 직접 마련한 시스템으로 한번 GPU-Z 그런 것도 살펴보고 테스트 결과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사전 테스트 결과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저희 시스템 사양은 CPU는 인텔 코어 i9 9900K 오버클럭 5기가 설정이고요. 메모리는
G스킬의 트라이던트 Z 3200MHz CL14입니다. 그리고 마더보드는 ASUS Z390A, 그다음 드라이버는 456.55 드라이버 버전을 사용했고요. 첫 번째로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인데 총점은 아니고 그래픽 전수입니다. 기가바이트 어로스 익스트림이 기본 상태에서 46,163점, 즉 46K를 돌파했습니다. 놀라운 점수인데요. 이거 46K를 넘겼어요. 별도의 오버를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저소음 모드를 적용했을 때는 44K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 추가 오버클럭을 했을 때는 약 47K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타임스파이 결과고요. 어로스 익스트림은 18.88, 즉 18.9K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 파운더스 에디션에 비하면 약 700점에서 700점 정도 높네요. 그리고 추가 오버클럭을 적용하면 19K를 넘는 정말 놀라운 점수입니다. RTX 3090이 20.3K이기 때문에 상당히 좁혀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죠. 즉 성능만큼은 우리가 이때까지 테스트했던 3080 중에 단연 최상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알 수 있고요.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K 풀옵션 상태에서 104.8프레임을 기록했고요. 파운더스 에디션의 99.9프레임보다 약 5프레임이 높은 성능입니다. 그런데 K사전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는 성능 차이가 크질 않아요. 거의 비슷한 성능인데 이거에 대한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GPU Z 보면서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은 배틀그라운드 4K 울트라, 이것 역시 파운더스 에디션 대비 약 5프레임, 5프레임 정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오버클럭 달성 시 살짝 3프레임 정도 상승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CPU 온도. 기본 상태에서 67도, 게임 플로드를 가동했을 때 67도를 기록했고요. 파운더스 에디션이 75도인 것에 비해서 약 8도가 낮은 성능이고요. 그 다음에 저소음 모드를 적용했을 때는 아무래도 쿨링팬 RPM이 낮아지다 보니까 71도, 71도를 기록했습니다. 추가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 67도, 즉 온도가 똑같다는 건데 이것 역시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소음. 소음이 높네요. 좀 일단 파운더스 에디션이 약 40dB인데 비해 기가바이트 어로스 익스트림은 48dB, 여기서 저소음 모드를 적용했을 때 43dB 이렇게 측정이 됐고요. 48dB이라는 수치는 정확하게 제가 표현하기는 힘들지는 몰라도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도 충분히 소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래서 3080이 기존의 이 온도가 67도를 보였기 때문에 조금 더 온도 대비 팬 속도를 조금 더 낮추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드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 전력. 확실히 8pin 보조 전원 단자 3개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파운더스 에디션이 약 320W 수준의 그래픽카드 단독 소비 전력을 보였다면 어로스 익스트림은 약 370W에 가까운 단독 소비 전력을 보였고요. 순간 최고치는 410W입니다. 여기서 추가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가 370W 그리고 최고치가 408, 오버를 하나 안 하나 비슷한데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오버클럭을 해도 그 전력 제한 레벨을 해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370W라는 그런 벽에 맞춰서 실질적인 성능이 크게 향상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시스템 전체 풀로드 소비 전력은 3080 오로스 익스트림이 아무래도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는 약 50W가 더 높기 때문에 512.5W를 기록했고요. 최고치는 539.5W를 기록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원부 온도인데요. 전원부 온도는 기본 상태에서 83.2도, 그리고 오버클럭을 했을 때 84.7도로 나왔는데 어로스 익스트림은 이제 최상급 모델이다 보니까 전원부 발열 대책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이 온도 자체가 실사용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긴 하지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를 살펴봤고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전력 제한 레벨에 대해서 직접 GPU Z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어로스 익스트림의 GPU Z 실행 화면이고요. 먼저 부스트 클럭이 1905MHz예요. 파운더스 에디션이 1710MHz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약
95MHz가 높은 성능이죠. 즉 팩토리 오버클럭이 상당히 높게 적용되어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PU-Z 상단에 어드밴스드 탭에 들어가면 전력 제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 파워 리미트가 현재 100% 있고요, 최소 27%, 그리고 맥시멈이 100%입니다. 즉 일반적인 RTX 3080이 조금 더 높은, 예를 들면 110%라든지 114% 이렇게 더 높은 전력 제한 레벨을 설정함으로써 GPU 전압과 클럭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다면, 이 제품은 전력 제한 레벨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오버클럭을 할 때 실질적인 성능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거, 이런 특징이 있고요. 여기 제너럴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엔비디아 바이오스로 옮겨 보면은 구체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네, 디폴트 370W, 파운더스 에디션이 320W에서 전력 제한 레벨이 걸리니까 그것보다는 50W 더 많은 전력 제한 레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인 성능 향상도 더 뛰어난 거고요. 자, 이렇게 살펴봤고, 그러면은 이렇게 GPU-Z 상으로는 1905MHz라는 높은 부스트 클럭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게임을 실행했을 때는 스펙을 만족하는 부스트 클럭을 보여줄 수 있을지 레드 데드 리뎀션 2를 실행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레데리 2를 실행했는데 상당히 부스트 클럭이 인상적이에요. 지금 보시면 GPU 클럭이 거의 2기가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니, 별도의 오버를 하지 않았는데 부스트 클럭이 이렇게 2기가에 가깝게, 또는 2기가를 살짝 넘는 이런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3080은 처음 봅니다. 네, 처음 봐요. 제가 만진 것 중에서 처음 봐요. 그래서 그 GPU-Z에 표기된 1905MHz라는 부스트 클럭이 결코 허언이 아니다. 실제 부스트 클럭은 게임을 실행했을 때 2기가에 준하는 혹은 2기가에 근접하는 그런 부스트 클럭이 확인된다. 지금도 2010까지만 올라가고 그러죠. 상당히 뛰어나네요. 그리고 TGP란도 약 370W에서 제한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오버클럭을 했던 그 값을 넣었을 때 부스트 클럭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애프터 버너를 통해서 저희가 안정화를 봤던 클럭, 코어 클럭은 오프셋 50MHz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클럭은 600, 네, 플러스 600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GPU 클럭이 2025MHz에서 1995MHz, 네, 거의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왜 그러냐면은 아까 GPU-Z에서 살펴봤던 전력 제한 레벨을 100%에서 더 위로 상향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 상태에서도 전력 제한에 맞는 최대 성능을 끌어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클럭을 추가로 끌어올리더라도 어차피 전력 제한 레벨에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능 향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기 보시면 오버클럭 해도 똑같이 370W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급형 그래픽 카드가 100% 전력 제한에 두고 있었다는 거는 상당히 좀 납득이 힘든 그런 구성입니다. 네, 기가바이트 어로스 익스트림 RTX 3080, 네, 여러 가지 측면 살펴봤는데 사실 뭐 워낙 고가 제품이고 또 고급형 란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좋은 점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디자인적인 측면인데 이 디자인이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딸려요. 어떤 느낌이냐면 히트싱크가 너무 많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히트 파이프가 좀 니켈 조금 해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론 뭐 구리색이 나쁜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딱 옆에를 봤을 때 뭔가 그냥 그 소비자의 마음을 조금 잡을 수 있는 감성적인 고급형 제품이 아니라 그 부분만큼은 산업용 하드웨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냥 노골적이에요. 좀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가 하도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제 무게도 약 2kg 가까이, 즉 1.87kg, 네, 이 정도 무게가 나가는데, 이런 고가형 그래픽카드에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역시 꼭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물론 사용자가 자기 취향에 맞는 거를 구매해도 되는데 좀 기본 구성품으로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력 제한 레벨, 이거는 반드시 풀어줘야 됩니다. 전력 제한 레벨이 100%로 막혀 있기 때문에 오버클럭이라든지 점수놀이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좀 마음에 걸려가지고 기가바이트 본사에 기술 리포트를 했더니
안 그래도 그런 내부적인 피드백을 조금 고려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거를 반드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해본다고 하니까 하루 빨리 이렇게 전력 제한 레벨을 해제할 수 있는 바이오스가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성능은 상당히 놀라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 상태에서도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가 46K를 넘는다는 거는 지금까지 다뤄본 RTX 3080 중에서도 단연 최상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기가바이트가 늘 잘했던 히트싱크 디자인, 그리고 독특한 쿨링팬 설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GPU 온도도 상당히 낮게 측정됐고요. 근데 다만 팬 속도를 조금 더 낮췄다면 조금 더 GPU 온도와 어떤 소음 간의 밸런스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로스 익스트림 그 이름만큼이나 그냥 절대적인 성능, 그런 것들은 만족스러웠지만 내부적으로도 조금 더 사용자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보강이 돼서 앞으로도 그 어로스 익스트림이 지포스 40 시리즈에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피드백이 전달돼서 더 높은 완성도의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QM 벤츠였고요. 또 다른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